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늘 돈부터 떠올립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면 되는지.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장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건 대부분 통장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관계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돈은 계산이 됩니다. 부족하면 줄이고 넘치면 나누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얼마를 줘야 적당한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언제 거절해야 하는지, 이건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갈수록 관계는 자산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관계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관계를 보면 악의에서 시작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도와주고 싶어서, 미안해서, 가족이니까,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라는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일수록 경계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자산을 잠식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내가 안 쓰면 누가 쓰겠나?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 노후의 안전망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자녀 지원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형제, 친척, 오래된 인연이 더 어려운 이유, 노후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정리해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사람을 새로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때 자산이 완충장치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보이지 않는 지출.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생활비나 병원비가 아닙니다.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경조사, 도움 요청, 보증, 투자 권유, 하나하나는 차가 보여도 쌓이면 노후 자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한번 틀어지면 돈보다 더 복구가 어렵습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정서적 고립이 함께 옵니다. 이 고립감은 잘못된 자산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말, 노후의 가장 어려운 말은 없다가 아닙니다. 안 된다입니다.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 관계 유지를 위해 자산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말, 이 말을 못하면 노후 자산 관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건강한 관계는 노후 자산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는 노후 자산을 지켜줍니다. 경계를 이해해주는 사람, 기대하지 않는 관계,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사이, 이런 관계는 돈을 쓰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몇 명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결국 사람 설계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돈의 문제로만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관계까지 포함해서 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누구와는 선을 지킬 것인지, 누구에게는 솔직해질 것인지, 이 설계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 노후에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돈은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시작은 통장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조금만 정리해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